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락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피가 날 정도로 팔을 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피부병인 이 무좀에 걸린 분들은 정말 미칠 듯한 간지럼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정노환이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기도 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이런 위험한 방법에서 벗어나서 최선의 치료제를 찾아보십시오. 우리들은 발에 생기는 무좀을 그냥 무좀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무좀을 일으키는 균에 따라서도 또 무좀의 증상에 따라서도 약간씩은 다르게 부릅니다. 사실 그래서 무좀 치료 연고도요, 균과 증상에 따라서 조금은 구별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먼저 증상에 따라 나누면요, 첫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진물이 나고 간지럽고 허물이 벗겨지는 지간형 무좀입니다.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는요, 틈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에 잘 생기는데 악취가 조금 심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발바닥의 각질층이 거칠어지고요, 두꺼워지는 이 각화형 무좀입니다. 마른 무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뭄 나는 것처럼 각질이 갈라지고 흰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게 특징입니다. 통증도 좀 심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집이 잡히고 긁으면 터지는 그런 수포형 무좀입니다. 작은 수포들이 생기면서 가려움은 물론 통증까지 심하죠.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무좀을 일으키는 균주를 보면요, 그게 피부사상균, 캔디다균, 기타 진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피부 무좀을 일으키는 균, 피부사상균입니다. 그럼 어떤 무좀에 어떤 연고를 선택해야 더 효과적일까요? 무좀 연고의 대표적인 성분 라미실에 사용되는 테르비나핀과요, 카네스텐에 사용되는 클로로트리마졸, 또는 졸로 끝나는 아졸 계열의 연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 제제들은요, 각각의 균에 대한 강점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 테르비나핀은요, 주로 피부 사상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트리마졸은요, 이 피부 사상균에도 도움이 되지만 캔디다균, 기타 진균에도 골고루 적응증을 가지고 있죠. 그럼 아졸 계열이 가장 광범위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카네스텐이 제일 좋은 무좀약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집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피부사상균에 의한 무좀이 생겼다면 이 피부사상균에 더 강점이 있는 테르비나핀이 효과적일 것이고요, 반대로 캔디다균이나 다른 기타 균균에 의해 감염됐다면 이 카네스텐을 바르는 게 더 빠르게 개선되겠죠. 그럼 내가 어떤 균에 감염됐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요, 그냥 눈으로 본다고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좀은요, 대체적으로 피부사상균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테르비나핀을 써보고 안 들으면 그때 아졸 계열로 바꿔보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예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 피부가 7층이 두꺼워지는 이 각화형 무좀에는요, 항진균제를 발라도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요, 각질층을 먼저 연화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쓰는 성분, 그 유명한 살리실산이라는 성분과 우레아라는 성분입니다. 결국 무좀 치료가 어려운 건 맞지만요, 적절히 내 상황에 맞게 성분만 잘 조합하시면 최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나에게 맞는 무좀약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아무래도 무좀의 가장 흔한 균이죠, 이 피부사상균에 강점이 있는 테르비나핀을 사용해 보시는 게 1차적으로는 좋습니다. 제품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요, 크림, 겔, 액상들이 있는데요, 크림 제형은 가장 흔한 제형으로 보습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조함을 많이 동반하는 무좀에는 이 크림 타입이 적합합니다. 겔 형태는 크림보다 수분을 좀 더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요, 약물의 침투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크림보다는 보습력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수포가 많이 생기거나 진물이 생기는 경우는 크림 타입보다는 겔 타입이 낫습니다. 액제는 스프레이로 뿌리는 제품이 있는데요, 피부뿐만 아니라 양말이나 신발 안에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이나 자결감이 심한 분들은 테르나핀 성분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글리시르진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리도카인,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디페니드라민 같은 것들이 이 테르나핀과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테르비나핀을 사용하는데 잘 안 듣는다, 그런 경우는요, 이중요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테르비나핀과 아졸 계열을 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때 아졸 계열의 약은 스프레이 타입으로 하나를 정하고 이 테르비나핀 성분 약을 크림 타입으로 정해서 뿌리고 발라보십시오. 예를 들어요, 이 PM졸Q 같은 클로로트리마졸 성분의 스프레이 타입을 뿌린 후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 테르비나핀 크림이나 겔 타입을 그 후에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피부 사상균뿐 아니라 다양한 균주의 효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PM졸Q의 성분을 보시면요, 클로로트리마졸뿐 아니라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이 크로타미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리도카인 등이 들어가 있어서 증상 완화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단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테르비나핀을 1차적으로 사용해 보시고요, 잘 안 듣는 경우가 있거나 뭔가 좀 듣긴 듣는데 애매한 경우, 이럴 때 이중요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각질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각질부터 일단 녹여줘야 합니다. 이때는요, 각질을 녹여줄 수 있는 살리실산 또는 우레아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테르비나핀의 성분의 크림을 같이 사용해 보십시오. 각질층을 조금 녹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PM 외용액입니다. 이때 PM졸Q와 PM 외용액을 잠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PM 외용액은 아졸 계열의 에코나졸과 살리실산 주성분으로 각질층을 벗겨내는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PM졸Q 스프레이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클로로트리마졸의 가려움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즉 PM졸Q에는 각질층 완화 성분이 없다. 따라서 이 각질이 심한 분들이다 라면요, PM 외용액을 먼저 사용하시고 시간차를 두고 테르비나핀 성분을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PM 외용액이 복합제니까요, 이 테르비나핀 성분은 테르비나핀 단일 성분의 연고나 크림을 사용하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피부 각질을 녹이는 이 우레아 성분의 연고를 사용하는 건데요, 우레아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연고에는 주로 테르비나핀 성분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복합제에는요, 이 우레아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각질증이 심하다면 단일 크림을 사용하시고 그 뒤에 무점 연고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발톱 무좀이 있으신 분들, 이러한 크림 타입들은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크림을 바르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시중에요, 매니큐어 타입의 네일 라카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무좀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무좀약이 아니죠. 자신의 무좀 양상에 따라 이렇게 다른 방법의 약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이제 슬슬 한겨울에 피부 저 깊숙이 숨어있던 진균들이 올라와서 괴롭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봤지만 무좀 치료 역시도 올바른 습관이 같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일단 무좀약은요, 적어도 증상이 완화된다고 해서 바로 사용 중단하지 마시고요, 2주 정도는 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재발이 쉽기 때문에 끈기 있는 치료가 중요하겠죠. 아셨죠?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